네, 이제 오늘은 이미 작년부터 이제 큰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IT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이 PCB 산업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 10년간 이 PCB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PCB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이제 초록색 기판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요즘에 이제 20, 20대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판에다가 이제 납땜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PCB 산업은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화를 했을까요? 현재 이제 관련 서적이나 자료들을 보면 이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이 PCB는 윈도우 95, 97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화한 이 PC 시장이 성장하면서부터 두드러지게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대형 TV 시장이 커지면서 또 한번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출시로 인해서 이 PCB 시장은 이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PCB 시장도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애플 혼자서만 성장을 시킨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업계 2위였던 삼성전자랑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이 두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PCB 산업도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줄 알았던 이 PCB 시장은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때 등장한 스마트폰, 특히 이제 아이폰 7부터는 별다른 혁신, 그런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작인 그 아이폰 6가 대히트를 쳤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출시된 이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능들을 보면 뭐 사진에 이제 손떨림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 잭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뭐 별다른 혁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혁신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한편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말은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구현케 하는 이런 기판들의 쓰임새가 더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폰 7의 매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상보다 기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제 기판 업체들의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만 안 팔리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당시 라이벌인 삼성전자도 이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2016년에는 이제 이러여러한 이제 악재들로 인해서 기판 업체들의 주가도 고점 대비 약 100%가 하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출시된 뭐 아이폰 10, 아이폰 X 시리즈, 그리고 이제 갤럭시 S8, 뭐 엣지 버전이 다시금 이제 판매량 회복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더해서 이 반도체 파트에서도 역할이 부각이 되면서 기판 업체들의 주가는 신저점을 예상보다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금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때 등장한 스마트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폰 10이 있는데요.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 페이스 아이디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에 필요한 기능들을 연결시키는 기판의 역할이 커졌고, 그래서 이제 아이폰 10은 이제 기존의 최고치였던 이 아이폰 6가 나온 시점에 매출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이 삼성전자랑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인터플렉스의 이제 주가 흐름이고요. 이제 보라색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BH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사들의 개별 이슈는 차치하고 보면, 이제 인터플렉스, 그러니까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이제 아이폰의 출시 이후에 이제 그 이후로 갤럭시 시리즈들이 엄청나게 이제 선전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이제 좋은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다가 별다른 이슈 없이 특히 이제 2016년에 방금 이제 언급한 악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이때 이제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 하지만 이제 2017년부터는 이 아이폰 10의 출시와 맞물려서 2012년을 뛰어넘는 올타임 하이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실서인 BH도 이제 2017년에 이제 아이폰 10의 출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다시금 지지부진한데, 이제 그 이유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등장과 이로 인해서 기판 업체들 간에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대략적으로 지난 10년간의 기판 섹터 내에서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본격적으로 PCB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 살펴본 이 PCB 이후에 등장한 기판 중에는
이 FP12라는 이 연성 회로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그 휘어지는 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PCB가 이제 딱딱한 판이라면 이 FP12는 이 부분이 이제 휘면은 꺾이면서 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야 되는데요. 기판이라는 거는 단순히 명령한 신호들을 이제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휘게 만들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화면을 터치해 보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오른쪽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알림이 온 건 없는지를 확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잠금 해제 키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버튼이 어떻게 되죠? 버튼이 눌리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 6 같은 그 이전에 핸드폰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물리적인 홈 버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걸 누르면 또 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스마트폰, 특히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이 FPC가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도 탑재가 되면서 이 FPCB의 활용폭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는 기판 업체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동안은 이 FPCB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이 기판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2017년에 이 홈 버튼이 없어진 방금 살펴본 아이폰 10이 등장을 하면서 FPCB는 이 RFPCB 이 시장으로 바뀌게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랑 맞물려서 기판 업체들의 주가는 2010년대 초반을 넘어서는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RFPCB라는 거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뭐 경연성 회로 기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초록색 기판과 그리고 방금 살펴본 이 FPCB 즉 연성 기판을 두 개를 합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단단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잘 구부러지는 성질이 섞여 있는 PCB인 것이죠. 보시는 게 바로 그 RFPCB인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그 딱딱한 기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색이라든지 검정색으로 된 이 부분들이 휘어지는 이 FPCB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친 그 RFPCB가 등장하는 거랑 이 기판 업체들의 실적이나 주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기판이 더 길어지고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판이 사용되는 기판이 더 길어지고 커졌다는 것은 더 넓은 면적을 공급하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어떤 초록색 부분 또는 이런 휘는 부분만 따로따로 공급을 했다면 이제는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면적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길이만 길어진 게 아니라 사실 두께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뭐 한 3배나 4배 정도 두꺼워졌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양도 기본적으로 많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두 번째 이유인 이 생산 물량이 적어지는 특수 효과도 누리게 되면서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기판 공장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원래 생산하던 캐파 규모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데 이 RFPCB로 바뀌면서 공정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늘어나다 보니까는 생산 속도는 느려졌고 생산되는 물량도 줄어들면서 수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단지 인쇄 공장이 있는데 단면으로 인쇄할 때는 하루에 10,000장 정도를 생산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는 양면으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캐파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10,000장의 절반인 이 5,000장밖에 생산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앞뒤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단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이 업체는 가격, 즉 단가도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는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논리를 그대로 기판 업체에 적용을 해보면 이 RFPCB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이 한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만 생산을 했다면 앞으로는 최소 그 4-5가지 공정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기판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 속도는 느려졌고 그런 가운데
아이폰 10처럼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소위 말해서 P와 Q의 특수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RFP10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 다시금 혁신이 없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기판이라는 게 기술 어떤 진입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 이후로 기판 업체들은 다시 인고의 시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국내만 하더라도 뭐 BH, 인터플렉스, 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고 또 이제 비상장사인 이제 영풍전자도 있죠. 그리고 조만간 출시될 이 아이폰 13에는 중국의 BOE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밑에 또 여러 기판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10년 정도의 PCB 산업을 좀 개괄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그런데 사실 PCB는 단순히 이 스마트폰용 기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밀도 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용 회로 기판도 있고 또 최근에 핫한 이제 차세대 PCB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